문제에 써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주세요. 그럼 분자 하나당 질량은 16에다가 19를 2번 넣어야 돼요. 플로를 2개니까. 분자 하나당 질량이 54가 되겠네요. 두 개의 질량이 똑같은 거죠. 하나당 질량이 32 대 54. 그런데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질량의 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분자 숫자가 똑같으면 안 되겠죠. 분자 수가 비율로 몇 대 몇 나오면 됩니까? 54가 아까 그 저울 그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저울 안 그릴게. 32짜리, 54짜리 개수로 54개, 32개. 이름은 전체 질량이 똑같은 거죠. 분자 수가 54 대 32. 이렇게 그냥 세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분자량은 O2와 OF2가 같다. 분자량이 뭔지 알면 되죠. 분자량은 분자 한 개 질량. 32와 54니까 틀린 말. 2번 기체 분자 수는 가와나가 같다. 분자 수가 54 대 32 같다는 틀린 말이네요. 3번 원자 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원자 수는 어떻게 셀 거냐면 분자의 수가 있으면 거기다가 분자 하나당 원자 수를 곱해주면 되죠. O2는 분자당 원자 수가 2개예요. 그럼 분자 수가 54, 분자당 원자 2개. 오른쪽은 분자 수가 32, 분자당 원자가 3개. 됐네? 왼쪽이 큰 거네? 그쵸? 그래서 나에서가 크다는 틀린 말입니다. 자,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이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센 거냐면 1g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를 셌고요. 거기다가 분자 하나당 원자 수를 셌어요. 그럼 전체 원자 수를 계산을 한 거죠. 요거는 아까 제가 값이 있고 비율이 있고 대소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비율 정도만 계산을 한 거예요. 그죠? 다른 풀이로는 그냥 비율도 계산 안 하고 대소관계만 생각해 볼게요. 대소관계만. 그죠? 저울 그림 생각하시고 결국 또 그리네. 저울 그림 생각하시고 양쪽의 질량이 같아요. 이쪽은 원자를 생각하면 16자리만 올라가 있죠. 이쪽은 원자가 두 종류가 섞여 있네요. 16자리가 있고 19자리가 섞여 있어요. 개수가 어디가 많아야 돼요? 왼쪽. 이 얘기잖아, 그죠? 이게 16자리만 다 있다. 그러면 개수가 똑같겠지. 19자리가 섞여 있으니까 이쪽이 개수가 더 적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 개수가 많겠네. 그래서 비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원자량이 누가 더 크다 정도만 생각해도 원자 수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푼다는 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몇 대 몇인지도 몰라 이제 그냥 이쪽이 많아 이러고 끝난 거죠 그냥. 4번 전체 양성자 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양성자 수를 세려면 원자당 양성자 수, 분자당 양성자 수를 세면 되겠죠. 양성자 몇 개인지 세보니까요. 산소 하나당 양성자가 8개래요. 그럼 분자 하나당 양성자가 16개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분자 수가 54니까 전체 양성자 수는 16 곱하기 54로 세면 되겠네요. 이쪽은 산소가 양성자 8개, 플로린이 양성자 9개예요. 그러면 분자 하나당 양성자는 18에다가 8이니까 26이냐? 전체 양성자 수는 26 곱하기 32가 되겠네요. 둘 중에 어느 쪽이 크냐? 좀 어지럽네요. 좀 어지럽네요. 뭐 약분하고 어떻게 하면 나올 것 같아. 저는 계산 안 하고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접근해 볼게요. 두 번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질량은 항상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질량을 다 더한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입자를 분자 단위로 셀 수도 있고 원자 단위로 셀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가면 양성자, 중성자로 셀 수도 있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에 맞게 초점을 맞춰주면 보통 계산이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양성자가 누가 많으냐죠. 근데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로 생각하면 이 1g,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합쳐서가 1g이죠. 근데 여기는 비율이 어때요? 양성자랑 중성자랑? 양성자 8개 전체 16이니까 양성자, 중성자 반반이네요. 그럼 여기는 1g 중에서 절반이 양성자예요. 양성자가 0.5g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는 어때요? 양성자가 26, 질량이 54죠. 그러면 분자당 중성자 수는 28이네요.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좀 많네요. 그럼 여기는 전체 1g 갖다 놓으면 절반에서 부족하게 양성자예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계산하면 아마 왼쪽이 큰가 봐요. 이러면 된 거죠. 그죠? 곱하기 1. 그래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질량은 구성 입자들의 질량을 다 더한 거예요. 우리가 입자의 개수를 세고 싶으면 하나당 질량이 얼마니까 총 개수가 얼마 이렇게 셀 수 있는데 그 입자를 양성자, 중성자를 세도 되고 원자를 세도 되고 분자를 세도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세면 된다. 그죠? 됐죠? 넘어가 보세요.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몰이 뭐예요? 다들 회피하는구만 이제. 이 질문은 다들 회피하는구만. 몰이 뭐예요? 그거는 몰이라고 안 하고 아보가드로스라고 하잖아요. 그 뜻도 다르죠. 약간 다르죠. 몰이 뭐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정의를 외우는 건 좋은데 정의를 외우기 시작하면 어려워, 그렇지? 의미를 알면 되거든요. 의미는 되게 쉬워요. 1몰의 의미는 그냥 n개, 그냥 n개, 다른 의미 없어요. 그냥 n개, 개수예요, 개수.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 몰 단위를 이렇게만 설명하면 성공할 것 같아서 제가 이 페이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있으면 쉬어야 되거든요. 제가 강박적으로 60분을 넘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쉬어야 돼요. 짧게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 용어를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질량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죠? 내가 원하는 건 그 정도예요. 의미만 대충 받아들이면 돼, 그죠? 근데 질량을 표시하는 단위가 뭐 있어요? 그람도 쓰고 킬로그램도 쓰고 뭐 어디 저쪽 동네 가면 이상한 거 막 파운드 있다는 거 쓰고 있고 어디 가면 또 근을 쓰고 있고 그리고 다 질량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단위들이죠. 파운드도 질량이고 그람도 질량이고 근도 질량이에요. 근데 한 근이 1g은 아니죠. 1파운드가 1g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부르는 이름과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따로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리량이라고 해요. 측정 가능하고 수치화가 가능한. 과학에서 취급하는 모든 숫자들은 다 물리량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거기에 맞는 단위가 필요한 거죠. 됐죠? 부피의 단위 뭐 있어요? 우리 많이 쓰는 거 밀리리터, 리터 뭐 이런 거 쓰죠? 어디 가면 뭐 돼 이런 것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원자 수를 막 셌잖아요. 1개, 2개 세죠. 개는 단위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뭐예요? 이게 어려워. 과학이 이럴 때가 어려워. 이럴 때가 언제냐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쓸 때랑 과학에서 쓸 때랑 의미가 달라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죠? 똑같은 단어인데 일상생활에서랑 과학에서랑 의미가 달라. 뭐 아주 쉽게는 에너지.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랑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에너지, 기운이라는 말이랑은 완전히 다른 말이죠. 거의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 좀 과학이 어렵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여러분이 들으면 모를 리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이 의미로만 써요. 특히 화학에서는. 뭔지 모르죠 지금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양이에요. 양. 문제를 풀어보면 원자의 양 이런 말 쓰죠. 분자의 양. 거기서 말하는 양이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양은 개수입니다. 개수. 일상생활에서는 양이라고 하면 이런 뜻은 안 쓰죠. 일상생활에서는 양이라고 하면 이거를 다 섞어서 양이라고 해요. 그죠? 수박 한 개랑 계란 한 개랑 어느 게 양이 많은 거냐? 우리가 수박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부피나 질량을 기준으로 그게 양이 많다고 하죠. 그죠? 밥 한 공기가 양이 많은 거냐? 축구공 한 개가 양이 많은 거냐? 그건 정신 나간 질문처럼 보이죠. 뭔 소리야 저게? 뭘 기준으로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여기서 이상해지죠. 그런데 화학에서는 질량도 아니고요. 질량은 질량이라고 하고 부피는 부피라고 합니다. 원자나 모든 물질은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나 분자의 개수를 셀 때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질량이나 부피라는 구분되는 용어인 거예요. 그냥 개수라는 뜻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죠?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사실 어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몰이 개수예요. 그러면 맞긴 맞는데 질문은 좀 이상해. 몰이 개수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그람이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들려요. 몰도 단위고 개수도 단위예요. 그럼 몰이 개수예요 라고 말하면 그람이 킬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의미상 같은 의미예요. 그죠? 서로 같은 물리량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위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거예요. 요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 물질의 양. 그죠? 화학에서 물질의 양이라고 할 때는 보통 문제다. 엄격한 시험 문제다. 물질의 양 가로치고 몰 항상 써 있습니다. 이해하실 때는 개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몰이 개수냐? 그럼 좀 기분은 나빠. 기분은 나빠, 그죠? 파운드가 근인가요? 약간 이런 질문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기분은 약간 나쁜데 의미상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몰수가 2배면 개수가 2배냐? 당연하죠. 같은 의미예요. 당연히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질은 원자나 분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원자 분자의 개수를 셀 때 요 단위를 써도 되고 요 단위를 써도 된다. 단위의 이름인 겁니다. 뭘 세는 단위? 원자나 분자의 양을 세는 단위 라고 하면 또 꼬이죠. 원자나 분자의 개수를 세는 단위다. 사실 개수라고 말하면 약간 틀려요. 근데 의미상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부분이 있지만 화학은 범위 안에서 대충 맞는 말. 그죠? 그냥 원자나 분자의 개수를 세는 단위라고 이해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1몰 그러면 처음에 잘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1몰 그러면 항상 n개라고 읽으세요. 0.5몰? 0.5개는 아니겠지. 이건 좀 이상하잖아. 0.5 n개.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근데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건 아까 우리 여기서 연습했던 것처럼 뭐가 n개냐. 그죠? 원자가 n개냐? 분자가 n개냐? 그건 구분해서 해줘야지. 그건 구분해서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몰이라는 게 양을 나타내는 거다. 양이라고 말하면 그냥 항상 개수다.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죠? 이 몰 단위를 어떻게 세는지 그람이랑 킬로그램은 비율이 정해진 비율이 있잖아요. 개수와 몰수도 정해진 비율이 있겠죠. 그 비율이 아까 얘기했던
아보가드로수. 그 숫자가 왜 그따군지 그런 얘기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해요.